오늘은 글쟁이는 치부 노출증 환자여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그런 거를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것도 글쓰기의 한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작새가 살아가는 걸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작새 수컷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 날개를 이렇게 활짝 펴니다. 이렇게 그 암컷을 향해서 그렇게 펴는데 뒤쪽으로 가서 보면 항문이 드러나요. 자기 항문이 드러나는 걸 모르고 암컷만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개를 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쓰면, 수필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쓰면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도 써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공작새 수컷이 우아하고 화려하고 찬란하게 날개를 펼쳐서 암컷을 유혹할 때 항문이 빨갛게 드러나는 것처럼 자기 치부가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한껏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 치부를 노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절대로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치부 노출을 거부하면 가짜 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소설가 지망생 여성들이 소설을 써가지고 오면 자기 부끄러운 일은 절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작중 인물이 사랑한 이 얘기를 진하게 썼다 그러면 독자들이 읽어보고 이건 네 이야기지 하면 그것이 자기 치부가 되기 때문에 그걸 쏙 빼고 씁니다. 진짜로 쏙 빼고 모든 걸 써버리면은 건조한 글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것을 치부가 될지라도 쓸 것인가. 박완서 선생이 쓴 글을 읽어보면 여성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런 걸 서슴없이 그걸 잘 쓴 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설이 감동적으로 읽힐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쓴 수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낮에 제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의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어느 봄날 한낮에 토굴에서 작업을 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살림집으로 가서 어머니의 방을 들어갔는데 어머니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속옷을 뒤집어서 입고 계셨어요. 뒷목에 드러난 상표와 소매와 몸통 부분 이음새 솔기의 용수철처럼 감친 것들이 볼썽사나웠습니다. 나는 놀라워서 어머니 얼굴을 새삼스럽게 살폈습니다. 혈색과 눈동자를 살피고 안면 표정을 살폈습니다. 혹시 치매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상스러운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 내 일을 뒤집어 입고 계세요? 어머니는 얼른 대답하지 않고 응접실로 나와서 밥상 앞에 앉은 다음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가지에 딱지 붙은 것하고 솔기 감친 것들이 섬섬섬 가려워서 못 견디고서서 그랬다. 아따 그래도 보기 흉한데 이 말을 하고 나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속옷을 볼 사람도 없고 거기 대하여 험구할 사람도 없는데 편하면 좋지 뭐. 한 해가 지난 어느 날 나는 뒷목 살갗에 심한 가려움을 느꼈습니다.
러닝서스의 목선 시울 근처에 붙어있는 상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노모가 내일을 뒤집어 입고 계시던 것을 떠올리고 당장에 벗어서 상표를 뜯어내 버렸습니다. 그러자 가려움증이 없어졌습니다. 노모의 지혜를 생각하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건성체질을 닮은 것입니다. 그런지 얼마쯤 뒤에 허리와 어깨와 몸통에 닿은 속옷의 솔기 감친 부분들이 살갗을 각작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뒤집어 입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천사의 옷은 바느질 흔적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러한 옷을 바랄 수는 없을 터입니다. 그러므로 인고할 수밖에. 한데 어느 술 많이 마신 뒷날 한낮에 나는 여느 때보다 더 내의의 솔기 부분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견디다 못하여 속옷을 뒤집어 입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편안해졌어요. 내가 뇌의를 뒤집어 입고 다니는 것을 뚫어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이면 5월에 깨를 벗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옷은 자기의 편의와 품위와 자기 표현만을 위해 입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의 위생과 미적 감각을 위해서 입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옷을 입습니다. 옷은 체온을 지켜주고 햇빛과 바람을 막아줄 뿐 아니라 부끄러움을 덜어주고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주고 체면과 염치를 지켜줍니다. 또한 그것은 일종의 포장소리므로 어찌할 수 없이 입는 사람의 허위와 가식도 드러내줍니다. 그러므로 겉옷에는 상표와 바느질 자국을 가능하면 안쪽으로 감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갗에 밀착되는 속옷은 그럴 필요가 없을 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옷 장사들은 속옷을 겉옷처럼 만들어 팝니다. 건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속옷의 상표와 솔기를 꿰매고 감친 부분을 살갗에 대고 입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인고의 삶입니다. 그것은 허위와 가식의 버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편해지는 길이 자기의 몸과 마음을 향맞게 기르는 것 아닌가. 스스로 편해지고 향맑아질 때 세상도 향기로워집니다. 따지고 보니 내 삶에 있어서 나는 늘 은밀하게 속옷 뒤집어 입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을 버리고 자흥 바닷가 마을로 이사와 버린 것, 지구가 내일 무너질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나무 눈치 보지 않고 내식의 소설만 쓰며 살아온 것, 글이 잘 풀리지 않거나 성가신 일이 생기면 털어버리고 바닷가나 뒷산으로 산책을 나가버리곤 하는 것이 모두 그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당신의 건성인 피부가 당신의 삶이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세상을 향해 반응할 경우 나처럼 거꾸로 입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속옷 뒤집어 입기라는 제 산문인데 어떻게 이 글을 받아들였어요? 제가 고백하건대 지금 저는 속옷을 뒤집어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솔기 때문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솔기로 인해서 가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어 입을 수 없는 것은 남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사는, 말하자면 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글쓰기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글쟁이는 치부 노출증 환자여야 한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원 선생님의 강해는 매주 1회에서 2회 업로드합니다. 교재는 한승원 글쓰기 비법 108가지입니다. 글쓰기는 영혼을 맑게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약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